오늘은 신나는 돌 하루방. 뭐가 신나냐? 그냥 이 신선하잖아요. 하루방이라는 거 소재가 제주도고 연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마음이 신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하루방을 선택한 목적은 무채색 연습. 무채색 연습이라는 것은 검정과 흰색인데 흰색은 안 쓸 거예요. 그 검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검은빛을 뭐 우리가 고동빛도 검은빛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회색에서 진한 푸른빛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무채색을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색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질감. 질감은 만졌을 때의 느낌 표현. 거칠은지 부드러운지 매끄러운지 그런 표현들 중에서 돌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를 잘하는 거 양감. 양감은 덩어리. 항상 그림에서 올록볼록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하늘에선 시원하게 물 맞추고 실제로 물하고 하늘하고는 비슷한 색이지만 조금 더 변화주고 우리가 실제 제주도는 되게 맑은 빛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런 색감을 조금 더 표현하는 거를 다르게 해보는 방법을 해주시고 그림을 딱 갖고 왔는데 세로 구도네요 해서 세로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항상 그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이러잖아요. 이것을 가로로 놨을 때 가로로 놓고 이렇게 넣었을 때 시원한 제주도 바다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잘려서 밑에다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한 장을 주어졌을 때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어떤 거를 가미해볼까 내가 생각을 해볼까 이런 거를 보완하시면 좋고 제가 좀 아까 머리에 꽃 하나 다는 거 어때요 했을 때 여기다가 진짜로 동백꽃이 됐던 좋아하는 꽃 하나 되면 재밌잖아. 우리가 더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싶어도 또 근데 이게 실천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세뇌될 수 있잖아. 그래도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입체감을 나타낼 때 이 굴곡들이 있는데 똑같지 않더라도 하다가 수채화의 물로 색감으로 변화를 주면서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는 하긴 했는데 되게 이거 뭐야 울트라맨이야 뭐야 막 모양이 좀 독특하게 될 수도 있는데 색칠하면서 그게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려져 있는 데는 그리다가 보면은 밑에가 더 잘려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상상해서 그냥 하셔도 되고 없애도 되고 그리고 요만큼 있죠.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여백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더 그리셔도 괜찮고 자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 위에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얼굴이 주제니까 얼굴 먼저 크기 먼저 할 건데 이 종이하고 스케치북하고 사이즈가 크게 막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그 느낌처럼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빛이 오른쪽에서 온 것처럼 그림자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스케치도 동그랗게 반원으로 생겼네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지만 빛에 따라서 이 오른쪽은 빛 받는 부분이니까 흐리고 이쪽에다가는 조금 더 힘을 주자. 이 손이 자동으로 되게끔 지금 보이진 않아요. 비슷해요. 그냥 돌덩어리죠. 근데 스케치에서 제가 강약 하세요 하잖아요. 그런 거를 꺾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런 부분에다가 하시면 돼요.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살짝 어둠이다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둘레에서 밑에 부분 어두운 거예요. 그림자는 요 밑으로 살짝 갈 거예요. 그 그림자에서도 항상 그랬었죠. 시작 부분이 지나고 들어가면서 풀어지게끔. 자, 지금 이제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는 안 움직이고 지금 형태를 잡고 있어요. 코 도톰하게 하고 주먹코 완전 코가 매력적이게 눈두덩하고 눈하고 자 얼굴이 조금 모양이 아쉽다 해도 이제 붓으로 하면서 또 바꿔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케치를 완벽하게도 색칠하다가 막 마음대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도 색칠할 때 보완하자 이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은 그림자 중간에 울퉁불퉁한 것들은 이제 돌 표현인데 그걸 하셔도 되고 나중에 그게 헷갈리게 된다면 그냥 스케치에서는 생략하셔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쯤에다가 흉터처럼
캔트처럼 이 모양을 주면서 어둠 줘야지 이게 계획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를 막 그냥 캔트지라면 하겠는데 수채화 전용지가 오도도돌하잖아요. 이걸 굳이 안 하고 제가 그냥 색감으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술이 잘 안 보이는데 웃게 할까 삐지게 할까 하는데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만 주고, 자,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멈춰 있죠. 이게 반듯한 것보다 오돌도돌한 걸 주기 위해서, 형태를 주기 위해서 선에 강약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손이 엄청 크네. 얼굴만 생각했지 몸통은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자, 여기는 어둠이다 해서 형태를 또렷하게 안 하고 앞쪽만 조금 강조하듯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다 이렇게 눈 튀어나온 데 있으면 좀 수정해서 더 하기도 하고. 자, 바다가 이렇게 사진상에서는 요 모자 선에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사진의 강약이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여기다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하늘을 많이 알 수도 있고 바다하고 조금 구별해서 나타낼 수, 얘를 이렇게 나눠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된다 이제 아시면 실천해 보셔도 되는 거고, 하늘에다가 구름이나 아니면 막 번짐을 더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잔잔한, 파도가 없으니까 파도가 막 큰 파도는 아니니까 여기다 잔잔한 느낌을 주고, 선생님들이 글씨 잘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나중에 글 쓰시고 싶으면 바다 쪽을 좀 내리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나 한 번씩 더 보고, 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조금 더 할까, 얘가 너무 만듯하다 하면 조금 울퉁불퉁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제 마음의 계획과 스케치에서 조금 더 보완할 거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한 번씩 더 건드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채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색이요. 이게 다 회색이요, 진짜. 회색빛이고 돌빛인데 조금 따뜻한 색이죠. 근데 돌 먼저 해도 괜찮고 바다 먼저, 하늘 먼저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늘 먼저 할까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물을 많이 쓰면 마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말리는 동안에 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 먼저 할게요. 자, 위에 먼저 진하게 하고 밑으로 갈수록 흐리게 해도 되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를 둬서 왼쪽이 진해도 되고 오른쪽이 진해도 되고, 그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변화라는 거예요. 하늘이 실제로 광활하게 그냥 은은하기만 해도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림을 할 때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더 재밌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름 있는 걸 표현했네, 아니면 오늘은 쫙 펴져 있는 넓은 하늘을 표현했네,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밑에만 물을 했죠. 그러면 위에 하늘하고 차이를 두면서 이 사이를 구름처럼 표현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고여 있게끔 하면 얘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여기다가 이제 지금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예 파란색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에다가 구름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지금 변화를 줬다는 얘기고요. 자, 물도 안 칠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색감을 안 칠했다고 했을 때 그냥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현 효과죠, 효과. 그리고 파랑 색깔도 조금 종류가 있으니까 칠하면서 중간중간에 꽉꽉꽉 이렇게 비비는 것은 흡수를 잘 시켜준다라고 했었죠. 쓱 바르면 하다가 빈틈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비비면서 조금 더 깊숙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할 때는 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늘은 더 뭉게뭉게 하는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옆으로 쓰면서 동그랗게도 만들고 했어요. 이런 터치를 많이 안 해보시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좀 놀이다 생각도 하고, 우리는 그냥 그림 기초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 드시면 되니까, 할 때마다 오늘 하나 뭐 배웠다, 하나 해봤다, 시도했다, 이런 마음들 좋아요. 자, 이쁘죠? 이쁜데 여기다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번짐이 되면서 싹 퍼져요. 비볐을 때 그 위에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번짐이 되니까 구름도 왜 양털 구름도 있고 솜털 구름도 있고 종류가 있듯이 구름도 될 것이고 그냥 변화로서 표현해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우연의 효과도 있고 또 일부러 만들어주면서 내가 그림에다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자, 구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 물결을 할 거예요. 바다의 수평선이 반듯하다 해도 그림상에다가 반듯하게 하면 어색해져요. 그래서 물을 살짝 축여서 하거나 흐린 색깔을 시작할 때 겹쳐지게 하셔도 괜찮아요. 수평선이 멀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저렇게 딱 진해져 있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보고 있을 때 여기를 경계선처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흐리게 하면서 선을 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대로 했을 때 조금 선이 경직되게 나올 수가 있으니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경계선을 지금 흐리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옆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경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되도록이면 조금 조심해서 먼저 색깔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해도 돼요. 자, 끝에 부분 갈라지지 않게 하고 조심해서 하고 물이 잔잔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녹색빛을 살짝 섞어서 쭉쭉 빼는 효과. 자, 이게 지금 종이가 많이 거칠어 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중목인데 조금 다른 종이에 비해서 조금 더 거칠은 종이에요. 항목은 더 거칠어요. 네, 황목은 거친데 또 회사마다 이런 거 아니야? 회사마다 조금 나한테 묻지 마. 난 몰라. 몰라. 몰라도 괜찮아. 아니, 나는 보지도 않았어. 쭉쭉쭉. 지금 하늘의 터치하고 다르지요 지금. 물결이니까. 그리고 붓을 면적으로 끝에 붓의 끝 길이와 이 붓 시작되는 붓 대하고 끝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끝에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이건 좀 마지막 장 괜찮아요. 쭉쭉쭉 해주고. 자, 여기에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색깔 칠할 때 살짝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살며시 없어져도 이 색깔이 어우러지는 색상이 넣었을 때 뒤에가 이제 허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연스러움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로 하면 그냥 확 번져버려서 티가 안 나요. 지금 조금 더 물감량만 많게 그러면 보여지기도 하고 중간에 파도 물결처럼 살짝 선으로 보이지만 좀 이따가는 퍼져나가서 그냥 무늬처럼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 선으로 막 보이죠? 근데 번지면서 그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남을 거예요. 자,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우리는 왜 얼룩질까요? 지금 얘기한 게 물을 많이 하면 여기서 이제 번져버리거나 아니면 말랐을 때 그 정도 했을 때 얼룩이 되는 거고, 지금은 물감량을 바로 직전에 조금 많이 했을 때 빨리빨리 못해서 얼룩질. 속도 차이도 있어요. 빨리빨리 못하지. 그리고 그 빨리라는 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붓의 그 속도와 마르는 시간이 상황 온도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못 맞추는. 그거를 경험이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에메랄드 완전히 완벽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까 했으니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얘는 마르는 시간에 다시 추가가 되니까 아까 한 것과 지금 한 것과 막 교차되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 그 다음에 붓을 바꿨어요. 조금 더 뾰족한 건데 물로만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물로만 살짝 다시. 그 붓 끝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을 여기다가 다 닦아버리면 또 딱딱해져가지고 안 닦아져요. 여기다가 물을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살짝 말려가면서 흡수돼가면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막 튀기기를 안 했어요. 이 잔잔함을 주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게 그때 다르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그림은 이렇게 저런 그림은 저렇게 경우가 많아지는 건 우리가 대처법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수정하는 방법도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진을 갖고 왔고 정말 그림을 놓고 할 때하고 경험치가 또 계속 또 달라지는 거고 엄두가 안 났는데 1시간 지나면 해놨어. 그것도 성취감이 오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칠해볼게요. 하루방을. 자, 뭐부터 칠할까 하면 우리 맹쌤 뭐부터 할까요? 모자. 그 전에 얼굴. 그 다음에 왜 반사광이 안 나와? 반사광을 해볼게요. 반사광을 먼저 샥. 그러니까 붉은빛이죠. 붉은빛이어도 괜찮고 어떤 색깔에서 지금 무채색으로 할 건데 내가 파란 계열을 했으니까 파란색만 조금 바꿔서 다른 색깔로 넣어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칠죠. 붓을 거칠게. 처음에 우리가 평상시 얘기를 안 했다면 이 색깔이 왜 들어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근데 거칠거칠다. 우리는 까만색을 했어요. 까만색으로 하면 막 다 검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른 색깔도 되게 막 알록달록한 것 같죠? 근데 이따가 칠하면 그게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눈에 그 부분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 깔끔하게 하면 나중에 할 때 더 힘들어져. 전체적으로 그냥 덩어리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많은 게 이건 무슨 색상이죠? 어떤 색깔? 이 색깔이요? 무채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도 지금 보랏빛이고 붉은빛인 거예요. 빛깔. 어떤 색이다 이거보다는 빛깔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채색을 표현할 때는 밤색 계열, 그 다음에 파랑색에서 어두운 계열, 파랑색 이 정도에서 보라색, 뭐 보라색도 마찬가지고 고동색 뭐 번트 엄버도 있고 번트 시엔나도 있고 그러니까 왜 황갈색 아니면 갈색, 그 다음에 고동색에서 진한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번트 시엔나도 있고 반다이크 브라운 1, 2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고동색 계열과 파랑색 계열의 색깔 중에서 2개씩 섞든 3개에서 하나 섞든 이런 식으로 고동색 2가지 섞다가 파랑색을 조금 하던 그 비율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검정색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색도 회사마다 무슨 틴트 해갖고 2-3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 색을 써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붓에다가 자꾸 색깔을 써보는 연습. 그래서 무채색을 만드는 연습. 오늘은 검정색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동색 계열과 파랑색 계열을 어떤 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지. 그리고 선생님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섞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저도 무슨 색깔인지 모른다니까. 색깔이 섞여 있기도 하고 회사마다 똑같은 고동색이라 해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무채색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아까 붓 끝을 가지고 쓰기도 했고 붓 대의 끝을 가지고 쓰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 예쁘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과감한 걸 자꾸 해봐야 돼. 우리 내 안에 나 고운 사람이 한데 되게 악한 모습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꽉 누르고 쭉 물퉁물퉁하면 조금만 정돈 해주고 모자 돌이니까 어때요, 그죠? 하니까 이렇게 돼요. 선생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자, 샥 했죠. 야, 손이 안 되는 거야. 샥, 손이 안 되는 거 같아. 손이 안 된다 나는. 선생님. 자기가 이따 안 볼게요. 되는지 될 거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샥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보세요. 여기가 이제 검은 빛깔, 고동 빛깔, 여기는 붉은 고동, 여기는 갈색, 여기는 또 브라운 갈색인데도 조금 달라. 이게 막 있어요. 이런 게 막 여기 몇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럼 중간에다가 쿠쿠쿠쿠쿠쿠. 그런데 조금 너무 규칙적으로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규칙적으로 찍은 것 같다 하면 다시 물로 번지기를 해서
얘네들을 선생님 뭐라고요?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지. 실천하는 건 사실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자신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어디서 볼 거냐고. 유튜브로 많이 본다 해도 실제 보는 건 되게 값어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두운 데는 내비두고 앞부분하고 중간톤 부분에다가 조금씩 남겨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조금 더 쿡쿡쿡 찔해가지고 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림자 시작되는 부분 그림자. 강조를 하고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진하게 했죠. 그 다음에 다 쫙 진해 보여요. 이거를 다 해버리면 단순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네. 아이고 우리 다 이제 다 저기 됐어. 이제 손만 대면 돼. 손만 대면 돼. 눈만 높아졌어. 눈이 높아져야 돼. 순서에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했을 때 한 번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으면 댕겨. 그 순간에 이거네 그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레어지는 게 엄청 배가 돼요. 엄청 매력적인 거죠. 그림이.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할 때 나 저건 못 그려 이랬는데 해볼까? 저거 도전해볼까? 이렇게 된다니까. 자, 지금 꺾어지면서 지나가다 이쁜 꽃만 봐도 그리고 싶어. 엄청 발전하신 거예요. 발전하셨네 진짜. 이 방송을 하시네. 이럴 때 딱 필요한 멘트. 최고 난이도인 것 같아요. 밝은 이 형태가 단순한 게 때로는 어렵다고 진짜 생각할 때가 있고 저 건물 더 복잡한데 어떻게 했는데 색칠은 찾아서 왜 컬러링 하듯이 칠하기만 되면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에 쉬워 보인다 했는데 했을 때 어려운 것도 있고 자 지금은 제가 하면서 그 묘사라고도 하고 어둠을 질감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하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아까 했던 데도 한 번씩 더 건드려주기도 하고 자 이럴 때 보라 색깔이 됐던 어떤 색깔이 됐던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봐도 괜찮아요. 선생님 실제로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잖아요. 돌 속에는 많은 색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현무암 자체는 아마 투박하고 거칠을 텐데 그 거칠은 표현을 내가 또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점만 했죠? 중간에 이렇게 선 그려도 괜찮아. 돌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번짐을 가지고 응용하고 우리가 요번에 종이 산 거 있죠. 그 다음 주에 드릴 텐데 그 종이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일반 켄트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림자가 여기 시작되면서 갔는데 여기서 한번 꼭 눌러주면 뒤에가 허전하지가 않고 자 이렇게 하다가 또 밑에 부분 코 한 그림자가 없어졌네 했는데도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또 해놓고 풀어주고 또 색깔도 넣어주고 중간에 콕 들어간 것도 표현해주고 붓을 가지고 오늘은 다양하게 쓰는 방법들을 일으키겠네요. 그죠? 지금 얼굴에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눌렀다가 붓을 점만 찍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꾹 눌렀다가 점 찍었다가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 그래서 조금씩 오늘 검정색을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익혀보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쓰시면서 보랏빛도 나오고 고동빛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푸른빛의 검정도 나오고 물감을 좀 찐득하게 해서 해보기도 하고 풀어서도 해보고 살짝 단순하지만 요만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나머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